네, 그럼 여기서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기상 전문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재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지금 태풍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한반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태풍의 위치와 함께 세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태풍 미탁은 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갔고요. 지금은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80에서 100km 부근 해상까지 이 바짝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이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안팎이고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7m. 그러니까 시속으로 좀 환산을 하면 시속 한 100km의 강풍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예상보다 한반도로 접근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 속도가 빨라졌고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좀 짧아지기 때문에 태풍이 좀 더 빠르게 한반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태풍이 시속 한 30km의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9시에서 10시쯤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되려면 이 자정쯤에는 이 광주광역시를 통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새벽 6시쯤에는 이 태풍이 대구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쯤에는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고 내일 오후쯤에는 태풍이 독도 부근까지 진출을 해서 이후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그러니까 이 태풍으로서는 소멸 단계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력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해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는 데다가 앞으로 상륙한 뒤에는 육상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태풍의 세력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 사이에는 태풍이 조기에 세력이 좀 더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짚어주셨듯이 태풍이 몇 시쯤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지역별 태풍 고비 시점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제주와 이 호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이 조금 전 저녁부터는 이 경남 지역에도 이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속 한 130km 정도, 100km에서 130km 정도 되는 이 강풍과 시간당 한 40에서 50mm 정도 되는 매우 강한 비가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을 하게 되면 이 태풍특보도 차차 확대가 되겠죠. 오늘 밤에는 이 전북과 그다음에 경북 지역, 그다음에 강원 남부까지 태풍특보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와 호남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가 태풍의 가장 강한 바람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영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내일 오전 그리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태풍이 내일 오전 낮 정도면은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한 동풍이 백두대간으로 불어들면서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원 영동 지역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정도까지는 계속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태풍 타파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었는데 이번 태풍 미탁도 지금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람은 어느 정도 강하게 부는 겁니까? 네, 이번 태풍 역시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일까지 제주와 강원 영동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이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남부 지방에도 300mm 그리고 충청에도 80에서 150mm, 중부 지방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한반도에 지금 계절적으로 시기상으로 이 한반도 상공에 기존의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한반도 상공에서는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태풍 경로를 봤을 때는 제주 산간 그리고 지리산 부근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강원 동해안 쪽 백두대간 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구름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더 폭발적으로 발달
발달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설령 이제 상륙을 한 뒤에 빠르게 조기에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비구름만큼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나는 시간까지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태풍이 가장 비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강풍 역시도 대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네. 지난 태풍 링링과 이 타파 같은 경우에는 링링은 서해상 그리고 이 타파는 남해상으로 이 북상을 한 태풍이었는데 네. 이번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직접 상륙하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위험반원이라고 해서 이제 강한 비바람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태풍의 위험 반원과 상관없이 태풍 중심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상륙하는 지역 그리고 관통하는 지역이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 최대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고 네. 심할 경우에는 큰 바위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 영향을 받는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시속 180km의 예.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으로 북상하면서 이 해상에서는 이 최대 9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특히 지금이 이 한 달 중에 가장 바닷물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데다가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가 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이 만조 시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태풍 북상과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이 해안 쪽으로는 폭풍 해일, 그러니까 해안 저지대로 바닷물이 밀려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하고 또 이런 저지대에서는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미탁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10월에 서해안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태풍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또 태풍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태풍은 굉장히 이례적인 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 진로만 좀 보면 과거에도 비슷하게 북상한 태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례적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 그러니까 1961년에 틸다라는 태풍 이후에 관측사상 두 번째 태풍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을에는 보통 가을에는 이제 태풍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네.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그나마 이번 태풍과 좀 비슷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 1994년에 북상한 태풍 이 세스와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태풍 세스도 괌 부근에서 이 발달을 했고 대만 부근을 거쳐서 이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한반도 쪽을 이동하는 태풍의 경로만 좀 떼보면 거의 지금 태풍 미탁과 거의 경로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시 태풍 세스도 굉장히 가을 태풍답게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 제주에는 200mm 이상, 그 강원 영동에는 이 3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 자동 기상 관측망이라고 해서 전국의 관측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이 산간 지역으로는 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태풍으로는 2010년에 북상한 태풍 덴무가 있습니다. 이 당시 태풍 덴무도 이 남부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는데 제주도에 한 60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도 이 40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지금 태풍 미탁에 예상되는 강수량과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태풍 덴무의 좀 특징이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었거든요. 지리산 부근이라던가 한라산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해 봤을 때는 이번 미탁도 이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니까 지리산 부근이라던가 이 백두대간 이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태풍이 좀 유난히 잦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탁을 포함하면 벌써 7개째라고 하던데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미탁을 포함하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7개입니다. 네. 지난 1959년 이후에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태풍 관측사상 한 해 영향 태풍 개수로는 공동 1위, 1959년과 공동으로 1위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태풍이 잦은 원인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 기단인데 여름에는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했다가 이 가을과 겨울에는 일본 동쪽으로 수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일단 이 북태평양 기단이라 하는 것은 덩치가 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이 북태평양 기단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로 북상을 하는 게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다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찬 공기에 막혀서 이 가장자리가 한반도 쪽에 놓여 있었고 이 가을에는 이 일본 쪽으로 원래 들어오려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제방에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는 이 태풍의 길이 한반도에 이번 여름과 가을에는 계속 줄곧 열려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부분이 이 10월에 북상하는 태풍입니다. 네. 작년 콩네이도 그랬었고 3년 전 차바도 10월에 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를 좀 살펴보면 10월에 한반도에 북상하는 태풍은 10년에 한 번꼴로 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7년 사이에 5차례나 10월 태풍이 한반도로 내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도 역시 바닷물 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10월 태풍도 계속 잦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른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괴물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내년이 될 수도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는 한반도에 북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 미탁에 대한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